취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산 성분 또한 많아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요로결석에 걸렸던 분들은 취나물의 수산 성분이 몸속에 칼슘과 결합하면서 결석을 유발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취나물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해요. 데치실 때 소금을 소량 넣어주면 비타민 C의 손실을 또 예방할 수가 있대요.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결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봄철 대표 나물 중 하나인 취나물,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취나물은 이 향긋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물인데, 근데 이 취나물이 단순히 맛있는 나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이 가득해요. 취나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취나물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줘요. 요즘처럼 환절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취나물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취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취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는데,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기관이라서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에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취나물이 우리의 면역력에 좋은 이유가 더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줘요. 비타민 A가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한 칼슘과 철분들도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취나물은 면역력 지킴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향긋한 봄철 나물 취나물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녹내장 예방이에요. 취나물이 눈 건강, 특히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놀라셨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데,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에게 눈 건강이 중요하죠. 취나물이 그럼 어떻게 녹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취나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인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되잖아요. 비타민 A는 눈의 점막도 보호해주고 피로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취나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빛에 의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취나물을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신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취나물을 밥상에 자주 올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봄철 대표 나물 취나물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장 건강 증진이에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신다고 느끼시는 분 없으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변비나 대장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대장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가 취나물이에요. 취나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취나물이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취나물에는 수분이 많아서 우리 장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장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대장 건강을 챙기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취나물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대장 건강에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긋한 취나물의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피로가 쌓이게 되죠.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취나물이에요. 취나물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비타민 B2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해주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취나물에는 칼륨 또한 매우 풍부한데,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도 좋고 혈압도 조절해주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가볍고 개운해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죠. 취나물을 드시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줄어드는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취나물이 피로회복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인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나물에는 항산화 물질의 인종인 이 클로로젠산이 100g당 약 40ml로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이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신체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참 좋은 취나물. 근데 아무 의식과 조합해도 맛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맛과 영양 둘 다 잡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높고,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와 그 요리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은 들깨예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고소한 풍미가 있어서 나물 요리와 정말 잘 어울리죠. 들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취나물도 칼슘과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죠. 들깨의 고소한 맛과 취나물의 향긋한 맛도 알려주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취나물 들깨 무침인데 재료와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데친 취나물 한 줌, 들깨가루 한 큰술, 다진 마른 한 작은술, 진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도 참 쉬운데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서 물기를 짠 취나물을 깨끗한 볼에 담고 들깨가루, 다진 마늘, 진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간을 보신 다음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절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들깨 덕분에 영양도 더욱 풍부해지고 소화도 잘 되죠.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구수한 맛이 취나물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뿐만 아니라 된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된장이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취나물과 함께 들어오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높아져요.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된장과 취나물을 이용한 추천 요리 취나물 된장볶음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된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들기름 한 큰술, 육수 3큰술, 참깨 약간. 냉장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줘요. 그 뒤 된장을 넣고 멸치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풀어줘요. 그 다음 깨끗하게 씻은 취나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살살 볶아줘요. 된장의 구수한 맛이 배어나올 정도로 2-3분 정도 볶은 뒤 마지막 참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된장의 구수한 맛이 잘 배어진 취나물 요리가 완성돼요. 된장 덕분에 감칠맛도 한층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건강 요리예요.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는 바로 돼지고기예요. 취나물은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있잖아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많은데 이 두 조합은 서로 없는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궁합이죠. 특히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 취나물도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으니 이 조합은 봄철 나른한 봄을 깨우는데 좋겠죠. 취나물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추천 음식은 바로 취나물 돼지볶음이에요. 재료부터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돼지고기 앞다리살 150g,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도 크게 안 어려워요. 먼저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 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밑간을 해주죠. 그 뒤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돼지고기를 중불에서 타지 않게 골고루 익혀주죠. 그 다음 돼지고기가 거의 익으면 손질한 취나물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와 참기름 넣어주면 끝. 혹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마무리하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하면 취나물의 향긋함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 단백질 보충까지 가능하니 한 끼 식사에 손색이 없겠죠. 이렇게 봄철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취나물의 효능과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 몸에 정말 좋은 취나물 누구에게나 또 얼마큼 먹어야 좋은지 이런 유의할 점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취나물 드실 때 꼭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는 신장 및 요로결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취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산 성분 또한 많아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요로결석에 걸렸던 분들은 취나물의 수산 성분이 몸속에 칼슘과 결합하면서 결석을 유발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취나물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해요. 데치실 때 소금을 소량 넣어주면 비타민 C의 손실을 또 예방할 수가 있대요.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결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나물을 꼭 한번 데쳐 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취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세척이에요. 신선한 취나물을 채취한 뒤 바로 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취나물은 잎이 넓고 부드러워서 겉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채취한 경우에는 잔류 농약과 먼지가 많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생으로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고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씻어주면 살균 효과까지 더해서 더욱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 세척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해주세요. 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노화가 오면서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침침하게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한테는 눈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달래예요. 이 달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달래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달래에는
봄철에 특히 많이 먹는 대표적인 나물 중 하나인 달래. 여러분 달래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봄철에 향긋한 달래장을 만들어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신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중 달래장을 참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이 달래장에 참기름 조금 넣어 밥에 비벼 먹으면 간단하고 향긋해서 밥 두 공기는 뚝딱하죠. 이렇게 맛있는 달래가 중년층과 노년층에 특히 더 좋은 식품이에요. 궁금하시다면 달래가 왜 좋은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향긋한 달래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중년 이후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인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압 조절도 원활해지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달래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달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가 황화알릴이란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황화알릴 성분은 달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소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짜게 먹는 습관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인 거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달래에는 우리 몸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달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달래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빈혈 예방이에요. 빈혈은 특히 중년 여성분이나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건강 문제인데, 앉았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도는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시죠? 빈혈이 생기면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충분한 철분 섭취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달래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철분이 부족하면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빈혈이 생기게 돼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때 달래를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철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 빈혈 증상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빈혈 예방에는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분이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돼요. 그중 하나가 비타민 C죠. 달래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돕고 빈혈 예방에도 최고라는 거 아시겠죠? 달래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눈 건강 보호예요. 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노화가 오면서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침침하게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한테는 눈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달래예요. 이 달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달래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달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이 진행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죠.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 눈에 좋은 성분들이 달래에 가득 들어있으니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달래를 챙겨 드셔야겠죠. 달래의 놀라운 건강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래는 예로부터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재료로 널리 쓰여왔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소산이라고 불리고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을 갖고 있어 소화를 돕고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해요. 특히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요.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또 마늘과 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강력한 향균 성분이죠. 위장의 소화 기능을 돕고 우리 몸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알리신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음식물이 또 위에서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달래의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위장 운동이 활성화되면 위산의 분비를 또 조절을 하겠죠. 속쓰림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소화불량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식습관 때문에 위점막이 손상이 되기 쉬운데, 달래는 위 점막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 알리신과 비타민 C가 결합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위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염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반찬으로 달래 한번 드셔보세요. 달래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도 있어요. 달래가 피부에 좋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달래는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이에요.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활성산소라는 건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혈액순환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예요. 달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는 게 고민이면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달래가 피부에 좋은 건 이뿐이 아니에요. 달래에 함유된 철분과 마그네슘은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줄 수가 있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꾸준한 달래 섭취가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니 신기하죠.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달래, 이제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봄에 좋은 달래가 더욱더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주 쉬운 달래장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봄이 오면 손꼽아 이 달래장을 만드는 걸 기다리는데 재료는 참 간단해요. 달래와 간장,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넣고 섞으면 간단 달래장이 완성되죠. 참 쉽죠. 달래장에 밥을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흰 쌀밥보다 건강에 더욱더 득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두부예요. 두부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을 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달래에는 비타민 C랑 비타민 A, 철분, 칼륨, 칼슘 등의 영양소가 중년 건강에 필수적인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시너지 작용을 해주잖아요. 더욱더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주게 돼요. 맛 또한 맛있는데 달래의 향긋하고 매콤한 맛이 두부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과 어우러져 좋은 맛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달래와 찰떡궁합의 음식은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달래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인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돼지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비타민 B, 철분 등이 달래와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 달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두부도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몸의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또 효과가 있죠. 또한 맛과 영양까지 달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달래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달래 돼지볶음 요리법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돼지고기 200g, 달래 1줌, 양파는 한 반 정도, 마늘 2쪽, 고추장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은 반 큰술, 고춧가루는 작은 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이 참 간단한데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 달래는 깨끗하게 씻어서 3에서 4cm로 잘라주시고 양파와 마늘은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먼저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낸 뒤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요. 돼지고기가 익으면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달래를 넣고 달래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돼지고기와 달래가 만나면서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과 달래의 알싸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환상의 맛을 내요.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몸의 보약과도 같은 효능이 있는 달래, 하지만 달래를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죠. 모든 음식이 그렇듯 달래도 과하게 드시면 몸에 해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에 좋다고 드셨는데 오히려 해가 되면 당연히 안 되죠. 달래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하는 질환 지금 알려드릴게요. 달래 섭취 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에요. 달래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좋아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에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오히려 배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고칼륨열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고칼륨열증은 근육경련이나 피로한 증상이나 부정맥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하루 약 50g에서 100g 정도의 달래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죠. 신장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달래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달래를 과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할 분들은 바로 저혈압이신 분들이에요. 달래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저혈압인 상태에서 달래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지러움, 피로감,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달래의 효능 중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있었죠. 달래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달래를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달래를 과하게 섭취하면 멍이 들거나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저혈압이 심하거나 혈액 응고 관련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라니 참 놀랍죠.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몸에서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률이 높아지겠죠.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보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식 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마도 나물무침이나 쌈 채소로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건데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 틈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갖고 있어서 입맛을 돋구는데 좋은데 주로 생채로 먹거나 무찜,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맛뿐이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식재료인데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은 해독작용이에요.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독소가 쌓이는데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겠죠.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겠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돌나물에는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 사포닌이라는 성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예요. 갱년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찾아오는 변화인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면 홍조나 우울감, 피로감, 불면 등등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덜 수 있는 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돌나물에는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C,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죠.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예요.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 유사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돌나물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돌나물이 갱년기에 좋은 이유는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되는 식품이에요.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 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예요. 돌나물이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 C, 식이섬유, 사포닌 등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요.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활성산소의 생성도 억제해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비타민 C도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도 높아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통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식탁 위에 돌나물을 자주 올려보시는 거 어때요?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라니 참 놀랍죠.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률이 높아지겠죠.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보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은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니 특효 채소예요.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있는데 특히 이 돌나물은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도 있다고 해요. 어떤 음식들인지 말씀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는 참기름이에요.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잘 어울리죠.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피부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참기름과 돌나물과 함께 먹으면 또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죠.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반 작은술, 간장 한 작은술, 참기름 한 큰술, 깨소금 약간. 먼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준 뒤에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죠.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려 완성. 굉장히 간단하죠.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 반찬인데 밥과 함께 먹으면 이 입맛을 돋궈주는 메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여기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D, 베타글루칸 등등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돌나물은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면역체계에 강화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으니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 재료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개에서 5개, 양파 4분의 1조각, 방울토마토 한 5개, 올리브유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 표고버섯은 기름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팬에 살짝 볶아줘요.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고 양파는 채를 써서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빼줘야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다가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감장, 식초, 꿀을 넣어서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에요. 표고버섯의 이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한 야채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데 혈관 건강, 면역력 증진을 돕는 최고의 샐러드죠.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들을 알아봤는데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궁합, 안 좋은 음식도 알아야 되겠죠. 그건 바로 레몬이에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서 건강에 좋은 과일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돌나물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돌나물 자체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은 돌나물과 레몬을 함께 먹는 것이 피하는 게 좋겠죠.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 아니라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부담이 돼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돌나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줘요. 신장이 약하거나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엔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돌나물은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 식초물에 담궈 씻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